네, 미국장이 휴장인 관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약간의 모멘텀이 약해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 포인트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은 우선 좀 쉬었고요. 사실 국내 시장이 전일 같은 경우 이제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쉬는데 전일 국내 시장은 좋았어요. 이 좋은 분위기가 미국으로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시너지를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요. 근데 미국 시장과 영국 시장 메모리얼 데이로 좀 쉬는 모습은 보여줬고, 그렇지만 전일 국내 증시의 모습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우려감,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이었거든요. 삼성전자의 이 HBM, 엔비디아로 납품하려고 준비 중인데 여기 테스트할 때 발열이 좀 더 낫다, 그러면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3%가 하락을 했었고, 어제도 사실은 장중에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 좀 넘어서 이제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모습이죠. 사실은 똑같은 퍼센트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전강 후약보다는 전약 후강이 같은 종가라고 하더라도 전약 후강이 훨씬 좋은 모습인데, 특히 삼성전자가 양봉의 길이도 좀 길게 냈고요.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끝났다라는 점. 그리고 막판에 보니까 금융투자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시간 동안 2천억이 넘는 이 순매수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기관들이 괜히 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기관이 순매수 들어왔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지난주 금요일은 5,661억 매도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7,141억 원 매도하면서 장중에 한 2시 이전까지는, 아침부터 2시 이전까지는 개인이 열심히 샀고요. 외국인 열심히 파는데 개인이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관의 매수가 가담이 되면서 하락이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매도를 했지만 전일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은 1,36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나머지에서 6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위 종목 대체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와야 될 호재들이 우선은 대체적으로 좀 나온 느낌이 있고, 국내 시장의 악재, 삼성전자 악재가 어제 얼추 해소가 된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제는 근데 그렇다고 또 여기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2,800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까지는 추가적인 알파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실적 호조 섹터들, 실적이 좋은 섹터들 내에서 전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화장품, 자동차, 게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가 당분간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이 안에서 종목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런 움직임이 약간 좀 달랐던 것도 저는 눈여겨봤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이러한 상승세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를 만약에 내가 골라야 된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정말로 발열이 났고 엔비디아에서 테스트에 실패를 했고 납품이 좀 지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관련된 벤더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을 걸로 보입니다. 도리어 더 열심히 야근해서 이 매출 시기를 좀 더 당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엔비디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물론 SK 하이닉스 HBM이 기술력이 좀 더 앞서곤 있습니다만 대신 주가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금년 들어서 50% 정도 주가가 올랐죠. 삼성전자 보면 금년 들어서 50%보다 훨씬 조금 올랐죠.
한 10%도 채 안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삼성전자에 좀 더 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메리트 면에서 기술력의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에 삼성전자에 좀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가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네요.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십니까? 네, 게임 산업에서 잡아봤고요. 빼면 예뻐요 라고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네, 뭐 살 빼는 것도 아니고 게임 업계에서 빼면 예쁘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내용의 이 레포트가 나왔을 때 그림에 좀 통통한 이 캐릭터가 있었고요. 거기서 살을 좀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이 게임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보면 이 키워드를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게임 산업이 전체적으로는 좀 역성장, 저성장이 만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보다 훨씬 더 전을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게임사들이 점점 대형화가 되어 간다. 그러면서 게임 회사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게임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역성장을 이루면서 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여가 시간이 늘지는 못했어요. 별로. 실내에 있는 시간들은 많아졌는데 많이 늘지는 못했는데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경쟁이 많아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는데요. 유튜브라는 것도 생겼고요. 넷플릭스, SNS, 쇼폼 이렇게 게임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으로 한다.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경쟁자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게임의 설 자리가 경쟁이 치열해졌으니까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인구도 고령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에 들어가는 인구 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모든 업계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었는데, 공통적인 어려움을 만들었던 요인, 인건비입니다. 게임 업계도 인력이 증가했고요. 인당 인건비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전처럼 소수의 인력이 목숨 걸고 일하면서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그런 게임 업체들이 이제는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게임이 대형화가 되면서 출퇴근 시간 잘 지키게 됐고요. 전체적인 근로 시간 잘 지키게 됐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마진 스퀴즈라 그러죠. 쥐어 짜내야 됩니다. 이 이익이 나오려면 굉장히 이익을 내기 힘든 그런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금력 있는 업체들은 이제는 자체적으로만 하기보다는 이 퍼블리싱 사업, 지분을 좀 사서 퍼블리싱 사업을 좀 확대하면서 좀 더 이 게임 업계에서의 탈출로를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게임 산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 새로운 활로를 좀 찾아가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러면서 비용들도 많이 줄이고요. 전체적으로 인력들도 많이 조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비용을 좀 빼는 그런 상황들을 최근에 처해 있고, 그러면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위메이드라든지 넷마블 이런 쪽에서 가장 좀 상승폭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작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관심주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이 관심주는 이 펄어비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 검은 사막이라는 인기 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붉은 사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월 게임스컴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검은 사막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붉은 사막, 그리고 중국이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국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기대를 받고 있는데,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붉은 사막 다 중국 쪽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어서 펄어비스도 관심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검은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신작에 대한 부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게 다시는 이제 모멘텀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펄어비스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네, 이 긴축에서 완화로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키워드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 완화의 총대를 가장 메고 있는 게 이제 유럽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한 2, 3년 정도는
이 완화되느냐, 긴축이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적과 이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주가가 유동성의 힘이 거의 90% 이상이었죠. 이런 쪽으로만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뭐 매드뉴스 이즈 굿뉴스가 되는 이런 시장들, 뭐 굿뉴스 이즈 배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배드와 굿은 다 유동성이었고요. 뒤에 있는 배드와 굿이 다 주가에 연관이 되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최근 들어 좀 달라지죠.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실적 좋았고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 상승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시장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유동성에 좀 확실히 좀 덜 민감한 그렇지만 시장은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부터는 주요국 통화 정책이 이제는 미국의 눈치만 너무 많이 보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다 같이 인상하고 금리 인하하면 다 같이 인하하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미국이 인하를 늦추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러면 인하를 좀 고려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든지 금리 인하되면 유동성이 풀리긴 합니다. 그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를 굉장히 경제 규모에 대한 중요도가 있는 22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죠. 22 그리고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서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늦어지더라도 각자 도생으로 해서 유동성이 좀 풀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모습들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이 되는 게 좀 본격화되는 시기가 6월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에 좀 우려를 섞을 수 있지만 통화 정책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 달러 강세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좀 완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확실히 좀 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리 정책이 좀 완화되는 국면 속에서 보고 계시는 관심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엔터주들 중에서도 사실은 좀 하이브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려감들이 있었죠. 회사 내에서의 이런 갈등 등으로 인해서 회사의 실적보다는 그런 갈등, 그리고 회사가 좀 쪼개지는 거 아니냐, 회사가 다른 문제점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우선 유동성의 힘으로 실적을 좀 더 유동성이 좀 더 나아지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엔터주들도 같이 피해를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유동성이 이제는 조금씩 완화된다. 그 중에서도 주가 많이 떨어졌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뭐 다른 그룹이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IP에 대한 매출들 이런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요소가 많은 하이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브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SM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블록딜 얘기가 오늘 뒤에 판에도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것 때문에 SM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3.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브와 SM 어떠한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하이브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유동성이 조금씩 풀린다. 그리고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 블록딜은 단기적으로 확실히 좀 악재입니다. 단기적으로 블록딜을 누군가 많이 보유하겠다라고 해서 팔더라도 악재를 겪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SM에 대해서 주가는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더 길게, 그러니까 단기적이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회사 자체적으로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와 SM과 관련된 부분들 개정점 좀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 자동차주 중에서 대표적이죠. 기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동차주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 뉴스 키워드와 같이 해서도 전일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에 대한 특히 국내 완성차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우려 부분들이 항상 지금 한 1년 반 정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딱 발표가 됩니다. 그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피크아웃 논란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다가 또 굉장히 크게 조정받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또 피크아웃 논란이 있고 또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작년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레벨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현대차 기아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1분기보다 2분기가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2분기 중에서는 최근까지의 2분기 중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2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도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전일 같은 경우 1363원입니다. 1300원 위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 미국에서 인센티브 비율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회사 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환율까지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격 할인을 하든지 아니면 높은 마진을 유지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되는데 그만큼 실적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은행주와 자동차주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가이던스는 무난히 달성하고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완성차 쪽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이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기차를 기대를 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이.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는 와중에 이 하이브리드라는 원래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었죠. 근데 하이브리드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상보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좀 오래 가고 있고 좀 더 크게 넓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대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에 대한 한 번 충전으로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성에 있어서의 문제 아직까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 구매 예정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연비 좋은데요. 전기차 가기 전에 충분한 대안으로 여기에서 한번 거쳐서 가려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당분간 최소 한 1년 정도는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은 계속 높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윤정식 상무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던파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제 던파뿐만이 아니라 국내 게임주 중에서 옛날에 또 판호를 또 받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 펄어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은 사막을 뛰어넘어서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최근 게임 주술 상에서도 신작에 대한 그런 종목들에게 수급이 가는 그런 모습들 좀 살려주고요. 거기에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나오게 되면서 판호 기대감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펄어비스고요. 두 번째는 금리 정책에 대한 완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하이브를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모멘텀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완성차 쪽에서는 실적과 그리고 긍정적인 환율 상황을 갖고 있는 기아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